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나 이외의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소중한 시간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법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이트리 그룹의 재정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베이트리 이너서클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타운의 프로퍼티 오너 되기 전략, 방송이 나간 이후로 반응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저의 문의 전화도 계속 많이 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니 해도 이 베이트리 이너서클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력적인 부분이 임대 수익, 임대 보장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토탈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주신다는 거,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베이트리 이너서클 그 그룹 내에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팀에서 실제적으로 그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 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이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을 해 주시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 멤버들이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나면 네. 이제 유닛 오너가 되시는 건데 그 프로퍼티 관리 쪽에서 저희 관리팀에서 나와서 서비스를 시작해드리는 분야가 네. 인테리어 색깔 선정하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또 인스펙션 과정이 또 있어요.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그 유닛을 인스펙트하는 그런 단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를 구하는 일. 그렇죠. 그리고 또 세입자를 관리하고 상대하는 일, 그리고 각종 세입자로부터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퍼티 관리팀에서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임대 보장 프로그램도 우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네.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만약에 관여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신다라면 거의 처음 단계부터 해주시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임대자까지 구해주신다면 말 그대로 토탈 케어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인테리어 디자인 하면 보통 이제 저도 친구한테 들은 바가 있기는 하지만 색상이라든지 본인의 취향이라는 오너의 본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건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은 오너가 자기 취향대로 선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 그 프로퍼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 일종의 민주주의 식으로 돼 있어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만큼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또 내가 바쁘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맡기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색상 선정도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본인이 무슨 미술을 전공하셨다거나 인테리어를 전공하셨다거나 해서 하셔서 아니면 직접 입주를 하신다거나 그럴 목적이시기 때문에 본인 취향대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미팅을 나가셔서 하시고 싶다. 네. 그러시면은 하셔도 되고요. 네. 안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보통 한 유닛 오너분들이 6개월에서 계약서 사인하시고 나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미팅에 나오시라는 연락을 받으십니다. 네.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받으시는데요. 이때 이제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하시고 싶으시더라도 저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 먼저 그런 의사를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이제 서로 혼선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하신다라는 의사 표현을 저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에 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저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다가 맡기시기를 저희가 권해 드려요. 네.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들이 예를 들어 있거든요. 어떤 유리한 면들이 있을까요? 크게 유리한 면은 이제 두 가지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세를 놓을 때 유리한 점이 있어요. 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한 빌딩이 나오면 100채, 150채 그 빌딩에서 네. 알짜 소형 유닛들만 골라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로 이제 줄을 뽑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줄을 뽑아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줄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대형 브로커리지들은 네. 막 층을 맡아서 분양을 해요. 뭐 17층은 콘도에서? 예. 네네. 그러는데 저희는 전략이 좀 그 소형 알짜 유닛들로 가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층에서도 보면은 뭐 대형 유닛들도 막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보는 투자 가치가 좋은 소형 유닛들은 한 20-30%, 30-40%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층을 맡기보다는 이렇게 막 줄을 뭐 106호, 뭐 206호 이런 식으로 줄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같은 호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위아래층으로. 같은 평형대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 네. 그 키는 밑에 층부터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밑에 층부터 키를 받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 빌딩에서 100채, 뭐 150채 이렇게 유닛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시장에다가 임대 매물로 내놓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우리끼리 월세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네. 그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키를 먼저 받은 걸 먼저 그 임대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희소성을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좀 그래서 이제 테넌트들 입장에서 그 동네에 새 빌딩이 나와서 내가 거기 입주해서 살고 싶은데 보니까 임대 매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둘러서 이제 와서 그 유닛을 계약을 하고 싶어 할 텐데요. 네네. 그래서 1번 타자가 와서 유닛을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별로 매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사인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번 타자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2번 타자가 들어오면서 그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유닛을 구경을 하고 뭐 이걸 그 렌트를 할까 말까 이렇게 그 보러 왔을 때 sorry, it's gone. 나갔다 이러면 나갔다. 아쉬워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MLS에서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나갔나요? 이런 뭐 그 아쉽네요 하면서 등을 돌려서 나가려고 할 때 네. 잠깐만요. 네. 바로 위층에 요거랑 똑같이 생긴 유닛이 내일 모레 나옵니다. 네. 예, 할래 안 할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렌트비가 비싸더라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관리하는 유닛들이 레이아웃이 똑같은 유닛들이 많을 경우에는 네. 그 렌탈 물량을 우리가 희소성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닛이 생김새가 똑같을 경우에 그 세를 놓을 때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 월세를 받으면서 이 그 좀 더 빨리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색깔을 선정을 할 때 네. 보통 이제 건설회사에서 뭐 그 우리가 마음대로 색깔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초이스 1번, 뭐 2번, 네네. 3번 이렇게 패키지를 제시를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 패키지들이 그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뭐 1번, 2번, 3번 옵션이 있는데 요건 좀 뭐 요런 색깔은 좋은데 요런 게 네, 안 그렇죠. 좋다. 막 그런 게 상황이 생겨요. 네. 그럴 때는 우리 베이트리 멤버들만을 위한 믹스 앤 매치 특별 패키지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 네. 그 인테리어 쪽, 그 디자인 쪽 전공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믹스 앤 매치 저희 패키지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혼자서 그 1, 2, 3번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디자인 선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입자를 구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이 되겠네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페인트 색깔이라든지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 컬러를 정하는 어떤 일정 기준이 좀 있나요? 선정하는 기준이? 네네. 그 우리 인테리어나 이쪽 디자인 쪽에 네. 그 경험이 많으신 우리 프로퍼티 매니저분께서 가급적이면 이게 테넌트들한테 어필하기 좋은 컬러로 밝은 계통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병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 안 되고요. 네. 좀 질리지 않으면서 이제 그 스탠다드 패키지들 중에서 좀 피니시가 고급스러운 쪽으로 그런 식으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엔 결국에는 먼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입자를 구하는 거가 곧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세입자 구하기 전에 PDI라는 과정이 있어요. PDI는 이제 네. Pre-Delivery Inspection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입주 전에 유닛을 그 검사를 하는 과정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어떤 네. 의미냐면은 좀 이제 뭐 마감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네네. 문이 삐걱거릴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입주하기 한두 주 전에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설회사에서 우리한테 주고요. 그럼 그게 이제 이제 시정이 되게끔 그런 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입주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 PDI라는 것도 그 유닛 오너가 본인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저희 그 매니지먼트 팀에 다 일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입니다. 네. 직접 가셔서 하셔도 좋지만 또 가급적이면 맡기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직접 가셔서 하실 경우에는 이제 팔로우업도 직접 하셔야 돼요. 본인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팔로우업도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퍼리 매니저분들한테 맡기시면 좋은 게 팔로우업도 이제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는 내 유닛이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고는 싶어요.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PDI 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그 프로퍼리 매니저분하고 같이 그 조율을 해서 그 약속 시간에 나와주셔서 함께 인스펙트를 하는 장면을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스케줄이 안 맞으면은 그 뭐 제가 락박스 같은 걸 어레인지해서 그 따로 한번 테넌트가 들어오기 전에 유닛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능하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이제 우리 유닛 오너분들한테 꼭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은요. 저희 프로퍼리 매니저분들이 상당히 또 지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네. 그 간혹 가다가 조금 이제 그 오버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인스펙터하고도 약속 시간을 정해놨고 우리 프로퍼리 매니저들도 약속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그 이 세 팀이 이제 세 사람이 맞는 유닛 오너분들도 나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골프 약속 생겼으니까 약속 시간 바꿔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속을 어레인지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좀 이제 우리 프로퍼리 매니저분들을 이제 이런 그 렌탈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그 손발이 네. 되어드리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좀 해주신다면 이제 그런 그 매너 정도는 그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콘도와 사랑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 맡길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맡기시고 내 유닛을 한번 보셨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말씀 중에 참 재밌는 게 콘도랑 사랑에 빠진다고 했어요. 네. 네,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네. 뜻인가요, 실제? 콘도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제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그 다운타운에 지금 다운타운하고 미드타운에 한 80채 정도 가지고 네. 계시는 그 여자분, 그 페리 씨 말씀을 네. 한번 지난주에 드렸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 이런 적이 있었대요. 그 이제 그 프로퍼리 매니저분이 그 이제 테넌트가 나갔는데 한번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좀 이렇게 막 긴장된 전화가 와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지금 그 테넌트가 유닛을 많이 망가뜨렸대요. 아, 그래가지고 네. 내부가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음.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네. 근데 그 페리 씨의 반응이 재밌어요. 또 얼마나 망가졌는데요. 다 고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좋게 한 10,000불은 들어갈 것 같대요. 네? 네. 그랬더니 그때 그 페리 씨가 그 프로퍼리 매니저분한테 한 얘기가 15,000불 싸게 해가지고 파세요. 가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좀 이렇게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 놓고 유닛을 늘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10,000불이나 망가뜨렸어요 하면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콘도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시면서 밤새 막 페인트 칠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인컴 프로퍼티를 마음 놓고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콘도도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야 될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빠져야 될 대상은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이지 물건하고 사랑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연연하다가 보면은 마음 놓고 이 패시브 인컴 자산 기반을 늘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좀 우스운 말로 5,000불, 10,000불 들여서 내가 한 10만 불, 20만 불 벌었다 그러면 고치면 아주 새 거 만들 정도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고쳐서 팔아도 되고요. 네. 아니면 가격을 좀 낮춰서 팔아도 되고요. 그래서 10개, 뭐 5개, 10개, 15개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그중에서 한두 개는 그런 일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콘도와 사랑에 빠지지 맙시다. 그런 당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참 비유가 재밌네요. 콘도와 사랑에 빠지지 말고 대상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그 PDI라는 과정을 인스펙션을 다 끝내고 나면 실제 입주 시점이 되는 거겠네요. 네. PDI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입주 시점이 오는데요. 입주라는 얘기는 내가 그 유닛을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이제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내 거는 아니에요. 아, 네. 실제적으로 유닛에 대한 그 키를 받았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데 네. 아직은 제 소유가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죠?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입주 시점하고 그 최종 클로징 시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등기는 소유권 등기는 최종 클로징 시점에 되는 거고요. 네. 그때가 돼야 네. 이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제 명의가 등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 입주는 유닛이 이제 완성이 되면 보통 이제 콘도가 뭐 50층짜리가 지어진다 이러면 위에 층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네. 밑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키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네네. 내가 일종의 아직 내 거가 아닌 상태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건설회사한테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소유권 등기가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한테 렌트비를 내고 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아큐펀시 피라고 합니다. 네. 이제 소정의 피를 건설회사한테 내고 네. 그 유닛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네네. 그 아큐펀시 피라는 거는 이제 구성이 네. 뭐 일종의 소정의 재산세 부분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고요. 아직 재산세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네. 재산세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네네. 몰기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운페이한 디파짓한 금액은 지금 법무법인의 신탁계좌에 보관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몰기지를 얻어서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건설회사에서 미리 준 것처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원금 부분을 빼고요. 이자 부분을 내도록 그렇게 그 아큐펀시 피에 책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그런 뭐 그 원베드룸이나 원 플러스 된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 유닛들은요. 한 1,300불에서 뭐 1,400불, 1,500불 그 정도 사이로 아큐펀시 피를 내게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할 게 아니니까 네. 세를 놔서 월세를 받아서 그 아큐펀시 피를 커버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월세가 뭐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큐펀시 피 내고 나면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뭐 몇백 불씩 남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 정도로 아큐펀시 피를 내게 되는데요. 네. 그 입주 시점에 임대 권한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가 좋은 물건을 좋은 로케이션에 저렴한 가격에 잘 샀다 그러면 그 입주할 때 받는 그 렌트를 놓는 그 네. 월세를 가지고 이 아큐펀시 피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상황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입주 시 임대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입주 시 임대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베이트리 이너서클 그룹 멤버들이 유닛을 네. 매입을 할 때 뭐 분양가를 좀 가격을 디스카운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계약 조건들도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바꾸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계약 조건들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인들은 미처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이 그 네. 입주 시 임대 권한이에요. 그렇겠네요. 아직 등기할 때까지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렌트를 놓으려면 건설회사한테 허락을 받고 놔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그걸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렌트를 못 놓도록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렌트를 놓을 수는 있는데 세를 놓을 수는 있는데 MLS 리스팅을 또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MLS 리스팅은 할 수는 있는데 또 세를 놓을 수 있고 MLS 리스팅도 할 수 네. 있는데 뭐 3,000불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은 그렇게 세를 놓고 MLS 리스팅을 올릴 수 있게끔 해줄게.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MLS에 올릴 수 있는 그 파워가 있고요. 그런 그 3,000불이라든지 뭐 이런 피를 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런 조항들을 계약서 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남들은 렌트를 못 넣는데 우리는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남들은 이 임대 매물을 MLS 상에 리스팅을 올리지 못하는데 올릴 수 있고. 우리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네. 큰 거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가격에 그 렌트를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요 샘플을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건설회사에서 저희 그 다운타운의 그 카나비 콘도, 20 네네. 콘도 그 입주를 할 때 저희 유닛 오너한테 보냈던 경고장이에요. 아, 네. 네, 그 이제 어떤 내용이 경고장에 담겨 있냐면 네. 당신 유닛은 이 MLS에
그 임대 매물로서 리스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장 내려라. 네. 라는 그런 경고장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이 그렇죠. 유닛이 우리 베이추리 유닛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유닛인 줄 알고 그런 이제 경고장을 보냈던 이메일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그 건설회사한테 무슨 소리냐? 이 유닛은 우리 저희 멤버 유닛이기 때문에 그 헛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입주할 때 임대 권한이 없이 그 콘도 유닛을 분양을 받으셨고 그 유닛을 또 렌트를 그 키를 받았다고 렌트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경고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세를 놓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시 그 임대 권한이라는 그런 얘기에 네.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기가 지나치기가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어요. 새로운 예. 정보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베이추리의 이너서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멤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실 필요도 없고 MLS를 통해서 또 올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세입자도 빨리 구해서 좋고 그렇죠. 네, 그런 혜택이 네. 장점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세입자를 나중에 이제 들이게 되면은 이제 살다 보면은 간혹 말썽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게 고장났다, 저게 고장났다. 근데 이제 유닛 오너들은 그거를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베이추리 이너서클에 있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인컴 프로퍼티 오너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네, 제일 그 힘든 주저스러운 부분이 관리 부담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한두 채, 두세 채면은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막 네 채, 다섯 채, 그리고 열 채 이렇게 그 소유를 하시는 오너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네.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 세입자 관리가 이제 본오프화돼야 되는 하루 종일 그렇죠. 거기만 매달려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실 일이 없게끔 그 세입자한테 전화 올 일이 없게끔 그 관리를 우리 베이추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서 네. 다 해드린다라는 게 상당히 큰 거고요. 네. 주로 뭐 보면은 세탁기 고장 나는 정도, 네네. 세탁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한테 전화하면 유닛 오너한테 전화하면 되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그렇죠.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 사람을 수배해서 세탁기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에서 민원 전화를 받고 다 해준다라는 게 네. 그거죠. 그리고 또 그 피 부분이 5%밖에 안 되니까요. 네. 렌트비 한 5% 수준에서 이런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게 그리고 또 렌트가 개런티 된다라는 거. 우리가 두레처럼 그 5%피 중에 일부가 렌탈 개런티 목적으로 이렇게 풀로 들어가서 혹시나 다운타운은 지금 공실률이 거의 없지만 네. 공실이 생기더라도 이제 임대 보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뭐 월세 5% 정도에 해당되는 수수료만 내면 결국에는 월세 보장도 되고 결국에는 그 사후 관리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다음 주제는요. 네. 요새 뭐 아주 한창 뜨거운 화두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네. 그래도 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는 주택 아닌가요? 이런 네. 이제 그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집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콘도 값보다는요. 그 이제 그런 질문들을 아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콘도 투자가 나으냐, 아니면 집 투자가 나으냐,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심사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제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에겐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수면은 8시간, 직장에서 일하는데 8시간, 또 그 밖에 8시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번 여름에 냉철하게 자신의 현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